막 그 사회 문제 삼아요. 막 정부에 대해 비판하고, 이게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의 막 비난하고. 제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잘났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을 목을 졸라가지고 다 팔고 한 채만 갖게 한다 칩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수도권 평균 집값이 한 5억 6억 해요. 이제 한 가정이 살 수 있는 집값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한 달에 한 200, 300 벌고 뭐 250만 원 이렇게 버는 사람들이, 이제 가정이 꾸리는 사람들이 그 생계를 유지하고 남은 돈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이 아파트가 3억이 돼도 못 사요. 5억이 아니라 3억, 4억이 돼도 어떻게 삽니까? 네? 한 300 번다 쳐요. 그러면 한 150 정도 뭐 아껴 써서 생활비 친다. 지금 150 남잖아요. 그럼 뭐 그게 어떻게 돼요? 뭐 기껏해야 뭐 엄청 아끼고 졸라매고 벌어야 1년에 2천이에요 월급만 가지고는. 지금 시대에서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자도 있는 시대에서는 자기 월급 가지고는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부외에 다른 여러 가지 재테크 수단을 통해서 자기가 노력을 해야 돼요. 돈을 불리는 노력을. 그래서 집을 사려고 해야지, 막 그 부자들 비난하고, 집 가진 사람들 비난하고, 정부한테 막 뭐하고 있냐고 막 비난하고, 거품이다고 막 비난하고, 그런다고 해서 자기가 집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거. 더구나 아파트라면 더더욱 그래요. 여러분들 그 시간에 그냥 노력하세요. 노력이 많잖아요. 요즘에 시대가 많이 좋아지고, 집 돈을 좀 더 불릴 수 있는 그 수단이 많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투잡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많이 있고요. 뭐 정말 노력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저녁에 아침에 뭐 마켓컬 이런 거 배송하는 분들도 있고, 생업이 있는데도, 직장생활 하는데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밤에 무슨 뭐 쿠팡 뭐 일하고 동네에 이게 배달해주는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퇴근 이후에. 퇴근 이후에 어떤 사람은 그냥 모여가지고 술 먹고, 예? 저녁에 그렇게 시간 보내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늦잠 자는데,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새벽 배송 같은 거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맨날 밤에 뭐 모여가지고 술 먹고 이런 사람들 들어간 사람들이 노력해가지고 남들 놀 때 자기 자산 좀 늘려가지고 아파트 샀는데, 그걸 비난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이걸 절실히 느꼈어요. 저도 20, 30대를 지나오면서, 야, 이거 내가 가난한 건 내 탓이다, 이런 걸 절실히 느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해야 되고, 부자가 되려면 부자하고 친해져야 되고, 그래야지. 맨날 내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세상 비난하고 이래가지고는 내 발전이 없어요. 내 발전이라는 게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돈이 있으면 일단 좀 편안해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비관적에서 변하게 된다니까요, 조금씩. 근데 그 비난만 하게 된다면은 내 상황은 전혀 안 변합니다. 거의 안 변해요. 그러면 계속 50대가 돼도 60대가 돼도 계속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부자들은 다 도둑놈이고.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 나를 중심에 두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좀 이렇게 바꿨으면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그렇게 쉽게 침해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 명심하시고, 특히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30, 40년 동안 누구도 어떤 정권도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 못했어요. 이 부분은 꼭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설사 20년 뒤에 해결된다 치더라도, 여러분 지금 20대 30대잖아요 그때 되면은 40대 50대 됩니다. 40대 50대 되면 어떠겠어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도 않을지도 모르고, 잘못하면 명예퇴직 당할 수도 있고, 점점 돈을 벌기 어려워져요. 그러면 그때까지, 그리고 또 20년 30년 뒤에 집값이 내가 원하는 만큼 잡힌다는 보장도 없고, 차라리 현실을 인정하고 그 현실을 내가 극복해내려는 그런 의지가 훨씬 더 내가 더 내 자신이 나아지는 그런 길인 거죠. 네. 모든 걸 내가 안 되는 거, 내가 불편한 거, 이런 걸 내 탓으로 안 돌리고 모든 걸 이게 사회 문제로 돌리고 이런다면은, 사회 비판하고 이러면은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물론 그래서 정말로 이게 불안이냐고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부동산 문제는, 저는 제가 봐도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많이 바꿨죠. 그래서 저도 이제 집값 거품이라고 늘 생각했고, 20대, 30대 때, 집값 떨어지기를 하염없이 기다렸었고, 그리고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집값이 어쩌다 한 번씩 조정하잖아요. 조정하면은, 저 봐라, 내가 만약에 집을 무리에 샀으면은 내가 대출하고 샀어야 되는데, 내가 뭐 2억 있는데 2억 대출해가지고 내가 4억짜리 집을 샀으면 집이 일시적이 조정받을 때 말입니다. 그럼 한 3억 5천 돼 있어. 저 봐라, 내가 만약에 2억 대출 받아가지고 저렇게 했으면 집값도 떨어지고 대출금은 그대로고, 그러면 나는 손해 아니냐. 근데 전세 살아봐라. 전세 살면은 내가 집값 떨어지든 말든 나는 전세금은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런 데서 위안을 삼았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그런 데서 위안을 얻었다는 자체가, 되돌아보면.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집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지금 정부가 잡겠다고 2,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정책을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정책 나오는 이유도 뭡니까? 어떤 정책을 내면은 사람들이 계속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여러 가지 이런저런 법 테두리 안에서 묘책을 계속 내놓는 거죠. 방패를. 그러니까 이제 그 방패를 또 뚫으려고 또 새로운 창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새로운 창을, 그 방패를 뚫은 창을 만들어서 지금 정부가. 그러면 또 이제 보세요. 이거 또 분명히 또 이거 막을 방패 만들어냅니다. 이거 자기 집까지 사람들. 왜냐면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한 7, 80%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정부 규제에서 깎여봐요. 가치가 강제로 깎여봐요. 그거 누가 가만히 앉아 당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집 없는 분들 만약에 자기 집이라면? 그러겠죠. 지금 뭐 집값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 문제로 삼고 자기 탓으로 돌리기보다 사회 비판, 뭐 거품이다 이런 걸로 돌리는 분들이, 이런 일들 있잖아요. 20년, 30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지금 50대, 60대 분들, 20대, 30대 때도 똑같았어요. 근데 그때 자기 탓으로 돌리고 빨리 자기 자산을 불리고 집을 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뭐 좀 부자가 돼 있어요. 근데 그때 계속 사회 불판만 하고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 거품이 나오고 집값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지금 여전히 전세 살거나 아니면 자기 집 어림도 없죠. 여러분, 발상전환하십시오. 발상전환. 그러니까 내가 집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내가 안 좋은 거는 내 탓이에요. 내 탓. 누가 나를 데미지를 입힌 게 아니라 내 탓입니다. 내 탓. 네? 그게 사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노력을 안 했던 것이고, 내가 능력이 없다기보다도 노력을 안 한 겁니다. 노력을. 그러니까 남이 일할 때, 남이 노력할 때 자기가 노력 안 한 거,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사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가져가지고 정말로 자발적이지 못하거나, 아니면 병이 있으셔서 뭐 자발적이지 않거나, 자기가 의지는 있지만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로 사회 불균형 차원에서 이제 정부가 발벗고 나서 도와줘야 되는 거죠. 독거 노인이나 이런 분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어떤 소득 차이가 나는 것을 그 정부가 어떤 규제를 통해 가지고 제어하려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어떤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학교 다닐 때 그냥 공부를 안 했어요. 아니,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어요. 아예 안 하니까 못하는 거겠죠. 한 사람은 그냥 노력해서 공부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좀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장 돈벌이 갖고 막 몇 천만 원, 막 5천, 6천 받고, 막 좀 나이가 되면 막 1억 연봉 받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공부를 안 했잖아요. 안 하니까 뭐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뭐 학교를 가더라도 뭐 전문대를 가거나 이래가지고 가서도 뭐 노력도 별로 안 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뭐 사회에서도 중소기업 들어가가지고 한 150, 200, 한 200 받고 그냥 다녀요. 자, 그러면은 두 사람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그 격차를 어떤 식으로 해소하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좀 이렇게 너이롭게 사는 사람한테 갖고, 야, 너 100만 원 받지? 저기 네 친구 50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그래서 되게 힘겹게 사니까
10만 원만 줘봐, 이 친구 좀 갖다 주게 이러면서. 예? 그래서는 안 되죠. 그거는 그 사람이 공부를 안 하고 놀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그런 정도의 수준밖에 자기가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건 자기 탓인 거죠. 근데 저 사람이 어떤 뭐 큰 병이 알아서 공부를 못했어, 아니면 뭐 장애가 있어서 뭐 이렇게 취업이 잘 안 돼,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지금 막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이 사회에, 그러니까 현대 그 정부가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러면 누가 열심히 공부하고 누가 열심히 돈을 벌려고 노력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놀아도 그냥 정부가 이것도 막 가져다가 나한테 갖다 혜택을 더 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항상 그런 생각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 잘못,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나는 못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생활해야 됩니다. 아, 제가 뭐 이렇게 이것저것 이걸 이렇게 나눠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한 번에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뭐 하여간 오늘 여기서 끝나고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